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극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볼 건데요. 사실 저는 사극을 굉장히 좋아하지만 요즘 사극이 좀 침체기긴 합니다. 07년도 대조영 성공 이후로는 MBC, SBS는 퓨전 사극만 나오고 있고 KBS도 20%는커녕 10%도 간신히 넘기는, 그래서 점점 사극 제작을 안 하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도 고고전 이후로도 몇 번 무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6년 드라마 문무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오늘 사극 기대작 문무를 보면서 우려점과 기대점을 볼 건데요. 한국 사극이 갖고 있는 기대점과 우려점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첫 번째는 AI 기술을 접목한다는 건데 이게 대한민국 최초랍니다. KBS 최초이자 대한민국 최초인데요. 사실 불안 요소가 크긴 하지만 기대 요소도 큽니다. 자, 요 뒤에 백만대군의 유형을 한번 보시죠. 잘하면은 머릿수를 셀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인건비가 워낙에 비싸요. 저도 방송국 촬영 스텝이었지만 15만원에서 20만원이 넘어갈 때도 있고 짧은 촬영이라도 인당 10만원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 그대로 백만대군을 동원하려 그러면 아무리 CG를 쓰더라도 200에서 300명을 모아야 되는데 그럼 한 해 출연료가 너무 올라가 버리고, 안 그래도 사극은 뭐 광고나 뭐 PPT나 이런 거 할 수가 없는데 제작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난단 말이죠. 그럼 이제 시청률에 기대야 되는데 시청률이 요즘 안 나오다 보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자 100만대군이다 라고 해놓고 뭐 한 20명 뛰어가고 있고 뭐 이런 형편인데요.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AI 기반의 전투씬을 만든다고 합니다. 저도 요새 영상 AI를 조금씩 배우고는 있는데요. 이게 시간과 예산을 줄여줄 수 있다는 얘기에는 동의합니다. 확실히 시간이 줄긴 줍니다. 조금만 학습 효과를 가져가면은 AI가 큰 전투씬도 만들어낼 수 있고 꽤 그럴듯하게도 만들어주거든요. 다만 첫 시도다 보니까 이게 TV 브라운관, 그리고 정말 영상으로 만들었을 때 실제 인물과 AI 사이에 이질감이 없을지 그게 걱정이지만 전 좋은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제 캐스팅 문제인데요. 이건 이제 사극 얘기하면서 볼 겁니다. 우리나라 사극 전성기가 아무래도 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대조영까지가 이제 전성기였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멤버들이 나이가 너무 많이 드셨습니다. 그때 노년 연기를 하시는 분들은 이미 우리 곁을 떠난 분들이 많고 중년 연기를 하시는 분들도 지금 고령이라서 은퇴 또는 활동이 제약적인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인물들, 세대 교체가 좀 필요한데 태종 이방원 때부터 이 시도가 시작됐다고 생각하는데 KBS 이 시도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무를 놓고 보면은 장혁 씨 걱정을 많이 해요. 아무래도 이 대길이 연기에 갇혀있는 거 아니냐, 언제나 이거에 갇혀있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이 나의 나라를 보시면 꽤 괜찮습니다. 나름대로의 장혁의 사극톤이 있거든요. 대길이 같이 이제 노비를 잡는 추노 말고 귀족, 왕족을 연기할 때는 또 장혁 씨만의 스타일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 꽤 괜찮았습니다. 오히려 이방원보다는 연개소문에 더 어울리지 않았을까, 그 연기가? 그런 생각을 하고 연개소문이 난을 일으켰을 때
연개소문의 나이는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건 없지만 중장년, 그러니까 한 30대에서 40대 사이, 아무리 많아봐야 50대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장혁 씨랑 잘 맞지 않을까, 비주얼상으로 잘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타이틀롤을 맡은 이현욱 씨도 원경에서 괜찮은 연기를 봤고요. 나머지 배우들도 사극에 잘 어울려서 캐스팅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전 제작인 게 좋습니다. 이미 몽골 로케이션을 해서 국내에서 찍어서 2026년 11월에 공개가 되거든요. 근데 28부작이란 말이죠. 그럼 이번 하면 대부분 이제 촬영을 끝내고 아주 세부적인 것만 이제 추가 촬영을 한다는 얘기인데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사극의 한계가 뭐냐면 초반에는 스케일도 크고 영상도 너무 이뻐요. 아 그래, 야 이거 진짜 대하사극으로서 이러면 너무 좋겠다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장소도 되게 좁아지고, 저는 제일 싫었던 게 그거예요. 왕의 침실과 집무실이 같이 되는 거. 왕이 한 공간에만 계속 머무는 것도 웃기고요. 조선시대만 봐도 강령전이 있고 근정전이 있고 뭐 이런 식인데, 황제라고 칭했던 고려, 신라, 뭐 백제, 고구려 이런 나라들이 한 공간에서 계속 머무는 거, 이게 되게 불만족했거든요. 사전 제작을 한다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좋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사전 제작이 위험한 점은 시청률이 안 나오거나 극본이 이상한 길로 가는데 하면 고칠 수 없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방언 아닌 게 어딥니까? 솔직히 드라마 정도전급으로 그려낼 게 아니라면 저는 여말선초 너무 지겹습니다. 벌써 뭐 기억나는 것만 해도 정도전, 그 용의 눈물, 육룡이 나르샤, 뭐 뿌리 깊은 나무도 그런 거죠.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태조 이성계로 시작해갖고 세종까지 가는 이 여말선초를 그리는 작품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배우가 바뀌고 극본이 바뀌어도 본 거 또 본 느낌입니다. 요즘 정몽주 죽겠다. 요즘 이방원이 난을 일으키겠다. 너무 아는 내용이니까 재미가 없는데, 대조영 이후로 한국 사극이 한 20년 동안 너무 조선시대 아니면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가상세계를 너무 많이 그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서 이런 삼국시대 이야기가 반갑습니다. 대왕 문무에서 이제 드라마 문무로 바뀌었는데 정말 작품이 문무로 끝날까? 배역들 배치만 봐도 문무로 끝날까 싶습니다. 앞선 사례들을 보죠. 특히 삼국시대 끝날 때 그리고 통일신라를 그릴 때는 김유신, 김춘추, 뭐 넓게 보자면 황산벌의 계백, 연개소문 정도가 주인공이고 문무는 조연 내지는 나레이션 처리였거든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661년 드디어 김범민이 신라 30대 대왕에 즉위하는데 그가 바로 문무왕이다. 뭐 이런 걸로 하고 뭐 나는 삼국을 통일할 것이다. 그러고 종영되잖아요. 저는 나당 전쟁을 제대로 그린 작품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개소문 작품에서도 그냥 대충 그건 뭐 고구려 사극이니까 그럴 수 있겠는데 대왕의 꿈에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봤거든요. 이게 대왕의 꿈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김춘추 역할의 최수종 씨입니다. 사실 드라마가 처음 캐스팅될 때 최수종 씨가 나오면 최수종 씨가 한 20부작 하고 돌아가시겠구나. 그러니까 김춘추가 금방 빠져주고 문무왕으로 넘어가겠구나. 누가 그렇게 예상합니까? 그죠?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오케이. 뭐 연개소문이 나이 들어가지고 패망 직전에 물려주는 역할로 가면 좋겠는데 또 캐스팅은 장혁 씨란 말이죠. 노년 연기를 하는 장혁보다는 난을 일으키는 장혁일 수 있겠다. 연개소문이 난을 일으키는 시기. 놀랍게도 영유왕도 나옵니다. 조성아 씨가 영유왕으로 나오는데요. 그러면 28부작밖에 안 되는데 연개소문 난부터 출발한다는 거잖아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정도전에 종민왕 역할을 맡았던 김명수 씨처럼 한 1, 2화 무게감 딱 잡아주고 금방 퇴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도전도 50부작입니다. 그럼 28부작 동안 연개소문 난 일으키고 이제 여당 전쟁 일으키고 여기서 이제 주필산 안시성 다 그리고 김춘추 김유신 나와서 백제랑 싸우는 얘기 나오고 그럼 황산벌도 나오겠죠. 그거 나오고 이제 문무가 즉위를 하고 기벌포 전쟁까지 가는데 28부작대로 끝내려면 한 편당 2시간 3시간씩 할 게 아니라면 이게 28부작 내로 될지. 그리고 제작진들이 얘기하는 건 주필산 전투나 이런 황산벌 전투도 크고 웅장하게 그린다고 했습니다. 나레이션 처리가 아니란 얘기죠. 이건 풀어야 될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정도전은 50부작이지만 이거보단 할 얘기가 적습니다. 정도전이 10년간 유배하는 내용은 픽션으로 꾸며야 될 정도로 정도전은 이 순서에 맞게 이렇게 정리해서 나갈 수 있는데 그런 정도전도 이방원의 직위는 나레이션 처리하거든요.
근데 이걸 28부작 내로 할 수 있을지 이건 진짜 큰 걱정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고구려가 팔리는 장사인 거죠. 그러니까 너무 고구려를 많이 팔았죠. 뭐 주몽, 바람의 나라, 대조영, 연개소문, 뭐 그 칼각꽃, 뭐 여러 가지로 고구려 사극을 많이 그렸으니까 이게 연개소문을 타이틀로 내보내자니 이거는 좀 신선미가 떨어지고 고구려 패를 버리자니 나당 전쟁으로 사람을 끌어오기는 애매한 것 같으니까 제목은 드라마 문무인데 연개소문 얘기부터 출발하는 아이러니가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고구려는 팔리긴 팔리는데 좀 오래된 기성 제품 같은 느낌이고 문무는 새 상품은 새 상품인데 잘 팔릴 것 같지 않은 새 상품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두 번째는 KBS 제작진분들 정말 죄송한데 설레발을 너무 떨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거전 고려거란 전쟁 때 한번 지지 않았습니까? 흥화진부터 역사상 최고 이런 귀주 대첩이 없다. 뭐 신기술 뭐 페이스오프인가요? 뭐 신기술을 동원해가지고 이전과는 다른 전투씬을 보여주겠다고 하더니 1화에서 보여준 게 80%. 정작 보여주는 거는 찔끔찔끔. 이제 제대로 된 거 보여주나 보랬더니 비가 내리더니 우천 취소라는 뭐 역사상 최초긴 합니다. 저는 사극 역사상 우천 취소되는 전쟁을 처음 보거든요. 그때 커뮤니티나 이런 데가 난리가 났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간에 그 박진이었나요? 뭐 가상인물 하나 끼워 넣어가지고 이 최질의 난을 너무 길게 끈 거죠. 세상에 고려거란 전쟁인데 최질의 난이 더 깁니다. 여요 전쟁보다 최질의 난이 더 길어요. 저는 그래서 그때 드는 생각이 이럴 거면 양규 강조나 심도 깊게 그려보지. 진짜 강조는 순식간에 치워버리는 느낌이었잖아요. 이럴 거면 한 3, 4화 더 강조를 줘가지고 인물을 좀 자세하게 보여주든지. 이원정 씨 연기도 잘했는데 뭐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지금도 뭐 AI 기술을 이용해서 다시는 없을 뭐 사극 최초의 스케일이라든지 역대급이라든지 하고는 있는데 많이 불안합니다. 그냥 제발 작품으로 잘 뽑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제 KBS 외에는 MBC, SBS는 더 이상 정통사극을 할 생각은 없는 것 같고 그리고 KBS만큼 정통사극을 잘 뽑는 곳도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여기마저 이렇게 번번이 실패하면 이제 KBS 안 하려고 들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정통사극을 볼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 잘 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주필산 전투하고 뭐 안시성 전투 여기까지는 진짜 기가 막힐지도 모릅니다. 와, 야 이거 영화 아니야? 흥화진 전투도 그랬으니까 와 이거 대단한데 하고 기벌포 전쟁이나 이런 거는 서린기가 우리는 안 보여주고 서린기만 이렇게 비춰주면서 으아 당나라군이 무너지고 있다 뭐 이런 거 하는 거면 너무 화날 것 같거든요. 네. 아니면 나레이션 엔딩이라든지 이제 김춘추 얘기할 거 다 하고 연개소문 얘기할 거 다 하면 전쟁은 제대로 그릴 수 있을지 그게 걱정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2026년 KBS가 대하사극으로 돌아오는데요. 저는 기대가 커요. 저는 이 삼국시대 얘기를 너무 좋아하고 너무 재밌는 한국사 시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다만 근데 걱정되는 부분들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제작비가 300억 역사상 KBS 역사상 이런 제작비를 들인 적이 없다는데 이게 따지고 보면 인건비도 많이 올랐고 제작비도 많이 올랐고 28부작이지 않습니까? 영화처럼 하나 내지는 뭐 넷플릭스처럼 한 5개 한 5부작 이렇게 만들면 와 진짜 많이 썼다 하겠는데 28부작에 300억이면 생각보다는 이게 나누면 별로 안 되거든요. 고거전이 그랬죠. 고거전은 예산이 빠듯하다는 소리를 했었으니까 제 기억상으로도 이 문무전에 KBS에서 가장 돈을 많이 쓴 거는 고거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형편 내에서 짜내는 거니까 쓸데없는 얘기 다 치워버리고 그렇게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사극이나 사극 영화는 계속 리뷰가 진행이 될 거고요. 앞으로 이제 일반 영화 그리고 일반 드라마도 계속 달아와서 영화나 드라마 리뷰 채널로서 한번 잘 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즐겁거나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당신의 구독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드려요.